이 특검이 원래는 윤석열 정권 시절에 시작이 됐어야 했죠. 시작이 됐어야 됐는데 최소한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는. 근데 윤석열은 지금 돌아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국정을 운영한 게 아니죠. 모든 국가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한 활동으로 치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 탄핵 이후에 특검법이 다 통과됐고 혐의들이 다 망라돼 있습니다. 다 망라돼 있어서 특검이 의지만 있고 제대로 된 수사 역량만 발휘한다면 일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3쪽에 보면 국회 표결방해 시도 및 기타 표결방해 행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안 왔잖아요. 계엄 해제 의결할 때 조직적으로 해제 의결 요구를 하는 본회의장에 가지 않도록 하는 게 만약 범죄 증명으로서의 입증까지가 된다고 하면 향후 국민의힘의 운명과도 상당히 연결돼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적 치랑 가면 계엄 준비 예비 유무 및 선동 선전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한독수와도 관련된 거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란 범죄는 너무 중대한 범죄여서 예비 음모, 그다음 내란 실행 그다음에 예비 음모를 거쳐서 내란 실행으로 나아가까지 하는 선동 선전까지를 다 형사 처벌하고 그 양형이 굉장히 셉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은 내란을 실행했지 않습니까? 실제 그 내란을 실행하기 위해 예비 음모, 선전선동 이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군대를 조직하고 동원하고 준비하고 노상원은 수첩에 기재된 것처럼. 그래서 그 관련한 내용이 가장 큰 또 하나의 수사 과제로 남아 있을 거고요.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법에선 연장해도 12월이거든요. 근데 김건희 특검 조사할 게 너무 이게 한 줄기가 아니잖아요.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내란이 외환으로 다 연결되는데 이건 다 개별적인 사안들이어가지고 기한이 더 연장돼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검경 수사권에 대해서 어느 국민들도 그게 잘못됐다 큰 얘기를 못하고 검찰 내부 구성원 중에 어느 누구도 대놓고 반대한다, 이 목소리 힘을 못 주는 게 김건희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검찰이 김건희를 했어도 예전에 수사를 했어야죠. 근데 거기서 다 막혔거든요. 그래서 검찰 전체 사건의 뭐 1, 2% 가지고 검경 수사권 분리하는 거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1%의 상징적인 사건이 검찰 조직을 다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모든 검찰권의 핵심은 국민들의 지지나 양심적인 법치주의 실현이라고 믿음에 의해서 받쳐주는 건데 그걸 다 붕괴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김건희 특검이 그거를 어느 정도 극복하는 수사 결과를 내볼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의 가장 핵심은 11쪽에 다에 보시는 것처럼 이정훈이 그 최근에 구속된 김건희 최측근 집사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임성근 군이 이정훈을 통해서 김건희한테 부탁을 해서 윤석열이 경로해서 한쪽으로는 임성근 사단장은 수사대장에서 빼고 거꾸로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는 항명죄로 기소하는 이런 걸 만들어낸 요게 의혹의 흐름인데요. 요걸 어느 정도 그러니까 형사 범죄에서 유죄로 확정될 만큼 증거를 모으냐, 그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특검 3가지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12월 되면 이 3개 특검이 어느 정도 결론은 나올 거고요. 다 기소를 할 겁니다. 관련자들 기소를 할 거고 쟁점이 되는 사안들은 남아 있겠지만요. 그 시점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시점에 내란 청산의 진짜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어쨌든 내란 사태 속에서 정광훈, 전환기 이런 이른바 극우 인사들의 선전선동도 굉장히 많았고, 어쨌든 커뮤니티 상의 선전선동으로 서부지법 폭동 사건 같은 심한 폭력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처벌은
특검으로 될 수 있는지, 특검이 안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처벌돼야 할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좀 드립니다. 네, 그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정광훈 목사 관련해서 전담 수사팀이 열심히 수사를 하다가 윤석열이 석방이 됐잖아요. 윤석열이 석방된 이후에 그 경찰청 수뇌부들이 그 수사팀을 해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수사팀은 유지되는데 그 구성원들 다 날렸어요. 다 날리고 다른 사람들을 꽂아가지고 거의 유명무실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윤석열이 석방되는 게 그 경찰이나 이 공직사에 미치는 영향은 그런 영향이었던 거예요. 얘가 돌아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공직사회는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게 그 중에 대표 중에 하나가 정광훈, 그때 막 압수수색하고 적절하던 수사관들이 다 지방으로 발령하고 막 이래 있는데, 최근에 다시 정권 교체되고 나서 수사단 다시 정비를 해서 그 수사는 지금 경찰에서 하고 최근에 다시 본격화하는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특검에서 이건 다 소화는 못할 거고 그 부분은 가짜폰이 아니라 사기폰이라고 하죠. 그 정광훈의 그 재정적인 바탕이 되는 게 이른바 알뜰폰 사업이잖아요. 그 딸인가 그 대표이사로 있는 그런 것까지 다 들여본다고 하니까 그거는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재판부 내란에 관해서만이라도 특별재판부의 그 가능성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현실에서 있었던 거는 제주 4.3 사건, 재심 사건의 특별재판부 구성하는 것 이외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재판부라는 게 보기에 되게 이례적인 조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상한 너무 무리한 조치 아닌가? 법조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일반 통상적인 그 관념 기준으로 본다면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아직 특별재판부 설치나 구성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진행되진 않고 있고요. 최근에 민주당에서 사법개혁, 그러니까 세계 특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정청래 대표 취임 이후에 검찰개혁특위, 언론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세계특위인데 맨 마지막에 있는 사법개혁특위가 법원개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최대한 많은 것을 논의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시민사회에서도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변이라든지 시민사회도 이 사법부를 어떻게 개혁해야 될 것에 대한 좀 토론이 좀 있어야 되겠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민변에서는 어떤 구상들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걸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내부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가장 핵심은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요구하는 거는 그러니까 강하게 주장하는 거는 대법관 증원이죠. 대법관 증원, 그 다음에 사법 행정 권력. 지금 대법원장이 다른 유수의 선진국들은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대법원장이 대법관 회의 전체 최고법관들 회의를 주재하고 나중에 의견이 갈리거나 있을 때 자기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나라 대법원장은 이것 플러스 사법 행정 권력의 최고 정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판사들의 인사고과를 대법원장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핵심적인 문제라고 오랫동안 지적돼 있어가지고 사법 행정 권력을 대법원장한테 떼내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외부 인사들이 같이 포함된 사법 평의회나 이런 사람들이 법관 인사나 이런 것들 되게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제도가 있고 지금 부산 해사법원은 이제 거의 제가 보기에 확실시 되고 있고 부산에 이제 아마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해사법원하고 같이 논의됐던 게 노동법원이거든요. 노동 사건들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법원을 따로 해서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해고 싸움하고 막 체불임금 싸움하는데 재판이나 이런 데 가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노동법원을 해서 특별법원에 해서 같이 이제 신속한 권리구조 될 수 있도록 이런 전반적인 좀 내용들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법관 증원의 규모나 수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이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지금보다는 많아져야 된다. 이거는 다 동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대법원의 권한을 좀 나누고 대법원장한테 몰려있는 행정적인 권한까지 다 좀 떼어내는 그런 과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